4의 주제는 뭐냐면 디자인의 본질이지. 디자인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The Nature of Design. 그리고 디자인의 이 글에서 얘기하는 디자인의 본질이란 뭐지? 완벽한 디자인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아. 대신에 그 상황 자체에서의 좋은 디자인이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완벽한 디자인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이 기존의 디자인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그 디자인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기존의 최고의 것이 is replaced, 대체되는 거잖아. 뭐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냐면 더 진보된 디자인에 의해 대체되는 게 바로 디자인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디자인은 없고 대신에 그 상황 자체에서의 좋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좋은 디자인들에 의해서 이 디자인이 대체되는 게 바로 디자인의 본질이다라는 게 글의 주제고,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디자인이란 건 결국엔 끊임없는 improvement, 향상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지. 뭐가 아니라 완벽함이 아니라, 알겠지? 계속해서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된다는 얘기가 더 좋게 향상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끝났어. 이게 글의 주제야. 그래서 좀 여기 내가 문제를 다 냈는데 여기 요약을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약을 읽으면 좀 정확하게 다 지문을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헷갈리면 한 번씩 더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봐,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완벽한 디자인은 없지만 좋은 디자인은 존재하며, 그리고 현재의 최고 성취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축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최고 성취는 현재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축하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더 나은 해결책, 디자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러한 지속적인 재성 과정이 바로 디자인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비슷하지? 그래서 빨리 봐볼게. 얘는 어차피 4번부터 그 폴 볼터라고 해서 그 장대 높이뛰기 선수 예시가 나오거든. 그래서 1, 2, 3번에서 주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1번 빠르게 보면 오늘도 도우네 그냥. 비록 완벽한 디자인은 there may be 없을지라도, 비록 완벽한 디자인은 없을지라도 we can still speak of. speak of는 speak about하고 똑같잖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면 좋은 디자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잖아 이거 사실은, 그치? 완벽한 디자인은 없지만 좋은 디자인이 있어 이런 뜻이지.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좋은 디자인이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2번으로 가보면 우리가 can admire 할 수 있고 뭐 appreciate 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 brilliant solution을 admire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brilliant solution은 뛰어난 해결책, 그리고 admire의 뜻은 감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brilliant solution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 우리가 뛰어난 해결책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다라고 이번 문장에서 갑자기 나왔거든. 여기서 말하는 굿 디자인에 대한 예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좋은 디자인들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대.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디자인 첫 번째 예시가 뛰어난 해결책에 대해서 감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ingenious device라고 하면 독창적인 장치란 뜻이지. 우리가 이 독창적인 장치란 것도 좋은 디자인의 예시인 거잖아. 우리가 좋은 이 디자인, 즉 이 독창적인 장치에 대해서 appreciate, 감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뭐를 즐길 수 있는 거냐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뭐 가짓도 똑같이 디바이스랑 비슷한 뜻이지. 장치를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brilliant solution, ingenious device, 그 다음에 clever gadget은 위에서 얘기한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디자인에 대한 예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감상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감탄하고 이거를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다시 한번 하면 되고, 여기서 단어를 좀 많이 물어봤거든. 얘들아. appreciate가 너네가 원래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은 뭐지? 감사하다, 고마워하다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감사하다로 쓰였고, 사실 얘가 엄청난 다이어잖아. 뭐 높게 평가하다 의미도 있고, 사실 이해하다, understand 의미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감상하다로 쓰였다. 뭐 작품 같은 걸 감상하다 이런 뜻이지. 라고 단어 뜻을 좀 알아두면 되고, ingenious라는 표현이 독창적인이라는 뜻인 거. 이거 우리가 교과서 할 때, 뭐 오리지널 이런 거 할 때 동의어 좀 많이 외웠었고, creative 이런 거 할 때. ingenious랑 스펠링을 좀 헷갈리면 안 돼. ingenious는 여기 하나 차이점인데, U냐 I냐, 얘는 순진한이란 뜻이니까 스펠링을 좀 조심하면 되고, 그치? 아무튼 괜찮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imperfect as they may be, 여기 문장 문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그냥 해석으로 넘어가면 그것들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그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들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앞에 나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이렇게 대의로 받는 거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굿 디자인에 대한 예시가 얘네들이고,
굿 디자인이 완벽하지 않잖아 원래. 그냥 굿 디자인이 완벽하지 않지만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형태의 디자인인 거잖아, 알겠지? 다시 한번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들이 represent 나타내는데 뭐를 나타내냐면 the triumph 승리를 나타내지. 근데 뭐의 승리냐면 인간 정신에 대한 승리지. 근데 뭐에 대한 뭐 위에 있는 뭐에 대한 인간 정신에 대한 승리냐면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들에 대한 인간 정신에 대한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좋은 디자인이 완벽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물이나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나타내줄 수 있는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요 문장이 의미하는 게 이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야 결국에.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우리 인간 정신이 이 물건들에 대해서 승리해서 지성에 대한 결과물로서 나온 게 바로 이 장치들이야, 이 디자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좋은 디자인이 다시 한번 완벽하진 않지만 이 좋은 디자인들이란 건 우리 인간의 정신이 이 인간의 지성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정신은 인간의 지성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어떤 사물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뭔가 승리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야.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 좋은 것들이야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여기 말이 좀 어려워 알겠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그리고 the achievement 업적들. 근데 누구의 업적들이냐면 accomplished designers라고 하면 accomplissed가 무슨 뜻이었냐면 뛰어난 유명한 이런 뜻이지, 그치? 그래서 뛰어난 디자이너들의 이러한 업적이,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이 업적이란 것도 좋은 디자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뛰어난 디자이너들의 이러한 좋은 디자인이라는 업적이 uplift가 동사잖아. 고취시키다, 고양시키다. 뭐를? 우리 모두의 정신을 고취시켜줍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런 뜻인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야. 여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완벽하진 않아. 이 좋은 디자인들이 좋은 장치든 그게 좋은 위에 나온 것처럼 좋은 해결책이든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감을 받고 있어 이런 뜻인 거지, 그치? 진짜 기자님? 그치? 3번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괜찮지? 내용은 그렇고, 그 내용은 사실 윈 내용이랑 똑같은데 좀 문장을 좀 어렵게 써놨고, 여기 문법만 다시 한번 보면 이 imperfect가 어디에 있었지 원래? 원래 사실은 be 뒤에 있었지. maybe imperfect. 근데 앞으로 나갔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해석을 아까 어떻게 했지? 그치. 비록 그것들이 불완전할지라도라고 비록이라고 해석했어. 그러니까 우리 as 뜻이 많잖아. 접속사 as가 때문에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할 때 시간의 의미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얘가 양보로 해석될 때만 뒤에 있는 형용사나 명사 아니면 동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형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알겠지? 이 as를 비록이라고 양보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가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쟤를 양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 밑에 잠깐만 봐봐. 그러면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냥 비록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너네가 알고 있는 비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들, although, even도, even if 쓸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썼을 때는 imperfect가 앞으로 가면 안 되겠지. 원래대로 그냥 뒤에 가 있는 게 맞겠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imperfect가 원래 자리에 있는 한에서는 너는 그냥 쓰고 싶은 양보 접속사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근데 이제 as를 썼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갈 수도 있다라고 좀 알아두면 알겠지? 뒤에 있는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 형태가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뒤에 있는 형용사나 명사가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as를 나는 뭔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no까지는 바꿀 수 있어.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지, 그치? 이 구문이 처음이 아닐까,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 때도 나왔던 거, 1학기 기말인가 2학기 중간인가 나왔던 것 같아. 그치? 아무튼, 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여기 imperfect를 앞으로 보내놓고, 여기 갑자기 even도 이런 거를 쓰면 그거는 좀 문법적으로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 가볼게. 예를 들어서, 폴 볼터가 나왔어. 얘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 근데 어떤 장대 높이뛰기 선수냐면 set a new record 한 장대 높이뛰기 선수네. 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신기록을 세운 장대 높이뛰기 선수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is no less of a champion because he does not clear the next bar height. 여기 해석돼? is no less of a champion이 해석이 되나? 그러니까 less of가 챔피언보다 덜한 거잖아.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대수롭지 않음이라고 나왔거든. 대수롭지 않은? 그러니까 챔피언보다 덜한 약간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챔피언.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봐봐.
대수롭지 않은 챔피언이 아닌 거지. 그럼 대단한 거야, 대단하지 않은 거야, 결국에? 대단한 챔피언이란 뜻이야, 알겠지? 이 말을 좀 어렵게 써놔서 그런데, 그치? 챔피언보다 덜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대수롭지 않은 챔피언이 아닌 거야? 뭐 때문에? 우리가 클리어가 동사로 무슨 뜻이었냐면, 뭐 뛰어넘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치? 다음 이 장대, 막대 높이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챔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신기록을 세웠어. 뭐 165m를 165m? 165cm를 예를 들어서 뛰어넘었어. 근데 170cm는 못 뛰어넘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170cm를 못 뛰어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대수롭지 않은 챔피언이 아니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얘들아, 이건 앞에 나온 거랑 같은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이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165cm를 뛴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너무 짧네. 근데 한 2m는 뛰어야 되지 않을까? 남은 2cm, 그치, 2m 정도. 아무튼 그 선수가 완벽하지 않잖아. 왜냐하면 다음 게 있잖아. 이거 못 뛰었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는 최고의 선수인 거지. 알겠지?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장대 높이뛰기 선수를 얘기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디자인의 본질은 완벽하진 않지만, 알겠지? 그 상황에서의 그냥 최고의 상태, 좋은 상태인 걸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더 나은 상태에서 대체될 수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기록을 막 세웠어?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거 못 넘었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챔피언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대단한 사람이다, 여전히,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예시들은 다 여기에 보면은 다 히가 들어있어, 이렇게. 이 히는 앞에 나와 있는 다 이제 장대 높이뛰기 선수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은 왜 대수롭지 않은 여전히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겠지? 얘가 다음 걸 못 넘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챔피언인 거잖아. 그 이유가 여기 5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컨시브 했고 이규직트 했기 때문에 그래. 컨시브가 무슨 뜻이지? 생각해내고 구상하고, 그리고 이규직큐트 실행했기 때문이지. 뭐를 생각하고 실행했냐면, 내 뒤에 목적어가 몇 개인 것 같아? 그치. 첫 번째는 그의 달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막대기를 꽂는 것. 얘는 그냥 동명사로 쓰였지, 막대기를 꽂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his arc of his body. 그의 몸에, arc란 거는 이 구부러지는 호, 이런 걸 얘기해. 몸이 이렇게 뛸 때 구부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격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구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냈단 거지. 좀만 해석을 먼저 해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일단 이 사람은 사실은 구상하고 실행한 거야. 그러니까 장대 높이를 뛰기 전까지 달려가잖아. 그러니까 그 달리기도 내가 몇 미터를 뛰고 막 얼마나 빨리 뛰고 이걸 다 구상했던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 포를 어디다 꽂아야겠구나, 이것도 구상하고 실제로 실행을 했던 사람인 거고,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굽어지는구나, 막 몇 도로 굽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굽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다 구상하고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이라고 알겠지? 근데 어떻게? In the best way. 최고의 방식으로. 근데 그 최고의 방식이 어떤 최고의 방식이냐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지. For that reason인데, 그 뭐를 위해서? 그 만남이 아니라 그 운동 경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장대 높이 뛰기라는 운동 경기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막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하고 실행해냈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훌륭한 선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진 않았다고. 왜냐면 다음 걸 못 넘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얘는 좋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뒤에 이제 엔드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문장만 다시 한번 보면, 이 문장에서 좀 볼 게 많아. 일단 무슨 시제를 썼지, 여기? 과거 완료를 썼잖아. 그래서 PP 병렬인데 두 개가. 과거 완료 대과거는 언제 쓰지, 헤드 PP는? 같은 문장 안에 있는 과거 동사보다 저 행동이 더 전에 일어났을 때. 그럼 얘는 뭐랑 비교했을 때 더 전에 일어났으니까 과거 완료를 썼을까? 쿠드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 경기에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식으로 이 전에 다 구상하고 실행을 시켰던 거잖아,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 쿠드라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헤드 PP를 썼다라고 좀 암기를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대시 굉장히 중요하더라. 요 대시 되게 헷갈릴 수 있어. 이 대시는 왜 헷갈리냐면, 완전해 보여, 뒤가 불완전해 보여, 여기? 불완전해 보이지 않아? 쿠드 뒤에 막 뭔가 휑하잖아, 지금. 근데 얘는 사실은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사실은 완전한 거거든.
왜 완전한 거냐면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한 게 짰다고 불완전한 게 아니잖아.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있어야 되는 성분이 없었을 때 불완전한 건데 얘는 지금 could만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 동사 원형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거든. 그 통으로 사라진 거야, 통으로. 그리고 왜 통으로 없앴냐면 사실 뭐가 생략됐어요, 이게 내용상으로. 그가 그 경기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한 거야.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식으로 실제로 구상하고 실행했던 거잖아. 알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면 생략된 거 could 뒤에 생략된 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 conceive and execute 그리고 또 어디까지 이어지지 사실은? his body까지 다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근데 앞이랑 똑같으니까 빼버린 거잖아 사실은. his body까지 완전한데 앞이랑 똑같으니까 빼버린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 that은 무슨 that이냐면 뒤가 완전하고 앞에 더웨이가 있어. 그럼 이 that은 관계부사 that이야. 관계부사 that. 관계부사 that 알겠지?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init로 바꿀 수 있다까지 알아두면 되고 how는 안 되고 더웨이랑 how를 같이 쓰지 못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이라고 냈거든 문제에서. 다음 시간에 너네가 그 빈칸 이렇게 시험 볼 때 그래서 설명을 좀 잘하면 알겠지? 뒤에 이게 생략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한데 불완전해 보이는 거고 앞에 더웨이가 또 뒤가 완전하니까 이 대신 관계부사 대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면 그리고 for the time being의 뜻은 당분간은 at least 최소한은, 그치? 당분간은 최소한은 his best is the best. 그의 이 최고의 성적이 계속 베스트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물론 얘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좋은 선수로 남아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계속 가보면 we applaud,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거지. 뭐에 대해서? what he did achieve. 그가 정말로 성취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did의 역할이 뭐지? 뒤에 있는 요 achieve를 강조해주는 동사 강조 do나 did인 거지, 그치? 정말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가 정말로 진짜로 성취했던 것을 우리가 applied, 지금 칭찬해주고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뭐와 함께? with expectation. 어떤 기대와 함께. 근데 그 기대가 어떤 기대냐면 해석을 그냥 먼저 쭉 해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선수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축하해주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냐면 someday가 무슨 뜻이지? 미래의 언젠가는 이란 뜻이잖아. 그치? 언젠가는 그 선수 아니면은 some other athlete, 다른 운동선수가 may design a better pole or vaulting technique, 더 나은 이 막대나 아니면 더 나은 뛰어넘기 기술이라는 것을 디자인해서 그래서 set a new record,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와 함께 이 선수를 축하해 주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수에 대해서 되게 좋은 선수다라고 인정을 해줘. 근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더 나은 선수에 의해서, 더 나은 기록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요 대시 무슨 대시지? 일단 뒤가 왜냐면은 may 디자인 뒤에 뭐를 디자인하는지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한 다음에 지금 여기 그 디자인하고 set이 두 개가 동사 두 개 병렬이잖아, may에 걸리는. 근데 set의 목적어까지 또 뒤에 있잖아, 그치? 둘 다 뒤가 완전하고 앞에 기대, 그리고 이 기대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잖아. 이 기대가 뭔지. 그러니까 이 대신 당연히 동격의 대시지, 동격의 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라는 건 이 앞에 이렇게 가야겠지? 우리가 지금 훌륭한 어떤 선수에 대해서는 축하하고, 그치? 박수갈채를 보내주나 좋다고 인정을 하나 더 나은 거에 대체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바로 디자인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함의추론 문제였거든. 그래서 여기 또 Nature of Design이 밑줄에 쳐져 있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너네가 찾는 게 문제였는데 실제 답은 뭐였냐면 Replacing the existing best design with a more advanced one, 이걸로 바꾸는 거였어. 그래서 기존의 가장 최고의 디자인을 대체하는 거지. with 뭐로 대체하는 거냐면 더 진보된 디자인으로 대체하는 거. 이게 바로 디자인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괜찮지? 넘어가 볼게. 5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 5번에 너무 쉽지 않아? 괜찮지? 내용이 안 어렵지? 5번의 주제는 뭐냐면 5번도 너무 쉬워. 5번은 근데 이게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시험 때도 좀 바꿔놨어. 이게 그 한글하고 영어가 제목이 좀 안 맞긴 하거든. 근데 둘 다 궁극적으로 이 글의 제목이기는 해. 그래서 위에 일단 영어를 먼저 읽어보면
우리가 over가 있으면 빠른 해결책 위에 이게 더 중요하다.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빠른 해결책보다 그거 위에 뭐가 있는 게 더 중요하냐면 문제를 정의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보통 해결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뭐보다 문제를 정의하는 것보다.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해결책보다 문제를 정의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는 문제 맞닥뜨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결책만 찾으려고 한다고. 근데 그 빠른 해결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그 힘이 더 중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그리고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풀어서 요지로 얘기하면 in order to find a good solution.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돼? 문제를 accurately, 정확하게 먼저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너무 쉬워. 얘들아, 해결책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 알겠지? 문제 해결책보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 여기도 읽어볼게. 요약도 그럼. 즉각적인 결론과 과거의 해결책은 좋은 문제 해결의 적이다. 그치?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문제를 보고 생각도 안 하고 즉각적인 결론을 내버리고. 이런 거는 좋은 문제 해결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의 초반부, 즉 문제 정의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복귀해도 얘는 일단 요렇게 두 개를 묶고 요렇게 두 개를 좀만 묶어볼게. 약간 세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주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나와. 그래서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글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instant and early라고 나와서 첫 번째 이 형용사가 즉각적이고 빠른 이란 뜻이지. 이른, 즉각적이고 이른. 그리고 즉각적이고 이른에 걸리는 명사가 뭐가 있냐면 결론. 두 번째는 해결책,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안,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말이나 언급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내는 것, 즉각적으로 제안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how we solved that in the past.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이 대시 그냥 지시대명사 대시겠지? 그것을 해결했었는지에 대한 빠른 어떤 언급, 해결책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are 바로 뭐냐면 the enemies of good problem solving. 좋은 문제 해결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주제지. 알겠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도 안 하고 빨리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고 해결책을 내고 제안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지? 서윤아 듣고 있지? 거의 끝났어. 그래서 얘들 여기서는 instant와 early의 동요를 외우는 게 중요하겠지?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보면 the good is most often the enemy of the better. 더 플러스 형용사는 더 굿도 그렇고 더 better도 그렇고 무슨 품사로 해석되지? 명사로. 그래서 얘는 좋은 것, 얘는 더 좋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좋은 것은 가장 자주, 대부분 자주 더 좋은 것의 적이다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해결책이라고 냈어. 그렇게 정리를 저렇게 딱 내버리면 더 좋은 해결책을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빨리 좋은 해결책을 내버려. 그러면 더 좋은 해결책을 내는 거를 좀 막는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알겠지? 되죠, 진짜님? 그래서 성급하게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해결책을 내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 얘들아.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얘들아 3번 문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리고 4번 문장으로 가보면 the mentally ill survivor라는 표현이 나와.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어?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면 반대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알잖아. 또 mentally ill survivor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민첩한 생존자야. 얘는 약간 그냥 성공한 사람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정신적으로 민첩한 사람이란 건 성공한 사람. 근데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얘들아 두 개가 반대되는 내용으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얘들아 뭐 그러니까 1번, 1, 2번이 주제잖아 지금. 그치?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면 안 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성급하게 결론을 내겠지. 근데 정신적으로 이 민첩한 생존자는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 얘기가 뒤에 비교돼서 나오는 거 알겠지? 자, 3번으로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defining the problem and taking action. 문제를 정의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occur, 발생하지. 근데 어떻게 발생하겠어? almost simultaneously. 거의 동시에 발생하지. 즉
문제를 정의하자마자 해결책을 바로 빨리 내버리는 거지. 이게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우리 사이먼터너슬리의 동의어 전에 외운 적이 있었던 거 알지? 다시 한번 좀 외우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바로 내버린다고, 문제를 보자마자, 알겠지? 근데 여기에 however가 있어도 괜찮잖아, 얘들아. 그러면 원래는 없지만 있어도 괜찮잖아. 두 개가 반대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와는 반대로 하지만 정신적으로 민첩한 생존자는 paradoxically 무슨 뜻이지? 역설적으로.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란 말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반대로란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라는 얘기가 역설적으로란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와는 반대로 정신적으로 민첩한 생존자는 puts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두는 거지. into 어디에 두냐면 playing with the problem mentally. 문제를 정신적으로 가지고 놓는 거에 더 많은 해결책, 더 많은 시간, 에너지를 둔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물론 뒤에 설명이 나와. 문제를 정신적으로 더 가지고 논다는 얘기는 defining more creatively. 문제를 더 창의적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거 모르더라도 사실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놓겠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의하는 데 놓겠지. 그치? 우리가 그래서 요 문장을 앞에 내용을 봤기 때문에 play with the problem mentally,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논다는 얘기가 문제를 정의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어. 알겠지? 문제를 막 진짜 갖고 노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문제를 갖고 논다는 건 진짜 해결책을 내기 전에 문제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약간 이제 정의를 내린다는 뜻인 거겠지?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여기서 부연 설명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더 창의적으로 정의 내리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면서 단순히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해결책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정의를 더 창의적으로 내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연구가 나와. 실제 연구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주제가 이미 앞에서 1, 2, 3, 4번에서 다 끝났잖아. 근데 실제 연구해봤더니 이게 뭐 어떤 연구냐면 voluminous research, 다양한 연구지. 근데 뭐에 대한 다양한 연구냐면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연구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막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연구가 shows, 보여주는 거지. conclusively가 무슨 뜻이지? 단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뭐를 보여주냐면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that은 요 show에 걸리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영접 that이지. 뭐 부사 때문에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치? 뭐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여기 더비교급이라서 문법이 중요한데 일단 내용만 먼저 보면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이 연구 결과도 결국엔 문제를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책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더 많은 effort, 노력을 the front end of the problem solving process, 문제 해결 과정의 초반부에 둘수록 더 쉬워. 뭐가 더 쉽냐면 좋은 해결책을 내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너네 거에는 표시가 좀 안 돼 있긴 한데 초반부가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이 문제 해결 과정의 초반부가 무슨 말일까? 문제를 뭐 하는 부분이지? 초반부가? 정의하는, 이거 문제 정의를 얘기하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지금 이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문제를 정의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좋은 해결책을 나오기가 easier,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 초반부란 말이 되게 중요해. 초반에 문제를 정의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는 거잖아, 해결책을 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한번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문법적으로도. 우리 그 더비교급은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라 그랬지? 그치. 이 비교급이 더가 붙어서 억지로 앞으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덜을 뺀 비교급을 원래 자리로 넣어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일단 요 more effort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 put 뒤에 있었지. 원이 주어거든? 이게 주어 동사거든? 이 more effort가 목적어고 into는 이제 어디로 해서 전치사인 거고, 이 원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원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냥 누군가 한 사람,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 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more effort, 더 많은 에너지를, 더 많은 노력을 놓을수록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언뜻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more effort를 원래 자리에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니까 이 문장가 맞는 거지. 그렇다면 이 easier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 is 뒤에 있었지. It is easier to come up with a good solution,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넣고 보면 이제 이 it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it이 뭐야, 막 이 비추구문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easier를 넣고 보면 이 it은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인 거지. 그래서 좋은 해결책을 놓는 것이 해서 easier 더 쉽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그치? 그래서 지서윤아 이시 가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 이제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어제 영상을 다시 들어봐.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 그래서 이제 끝났어. 그래서 연구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This does not mean being inactive. 이 this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 앞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지금? 문제의 초반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좋은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6번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초반부에 더 많은 문제 정의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액티브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막 해결책 내지도 않고 막 계속 생각만 하면은 막 뭐야 저 사람 이렇게 추진력 없어 왜 이렇게 막 되게 수동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수동적이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거 초반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나중에 내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실제로 highly cognitively active한 걸 의미한 거지. 매우 상당히 인지적으로 액티브, 활동적인 걸 의미한 거지. 알겠지? 얘들아, 근데 인지적으로 활동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각을 많이 하고, 그치? 머리를 많이 쓰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이 문제만 정의하고 있는 이 행동이. 근데 사실은 아니야. 그게 의미하는 건 실제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 뭐 하는 데 있어서 defining the problem more rigorously. 더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치? 우리가 머리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문법만 쉬는 시간 잠깐 줄 건데 문법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건 진짜 지겨워. 근데 mean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둘 다 올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mean ing가 오면 동명사가 오면 의미하다라는 뜻이고 mean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의도하다라는 뜻이고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ing를 써주는 게 맞겠지 동명사를.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맞아. 마지막 지문은 심지어 4문장이야. 얘들아 일단 6번은 맞아 7번 진짜 짧아. 그리고 내용도 쉬워 사실은. 얘들아 6번 봐봐 6번 다시. 6번의 주제는 뭐냐면 The role of trade route야. trade route가 무슨 뜻이지? 교역로, 그러니까 교역을 하는 어떤 그 길로인 거잖아, 길인 거잖아. 이 교역로의 역할이 그래 주제야. 근데 당연히 교역로의 역할이 뭐겠어? 교역로에서는 교역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문화를 공유하면서 이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교역료의 역할인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냐면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교역료의 역할이 그래 주제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주요한 기술적 혁신은 result from 뭐로부터 나오냐면 cross fertilization으로부터 나온다. cross fertilization이 무슨 뜻이지? 근데 사실 얘의 정확한 직독은 fertilization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 수정이야 수정. 우리가 그 암수라고 수술이 합쳐져가지고 막 수정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수정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원래는 교차 수정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교차 수정이 좀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여러 가지 두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뭔가 결실을 내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상호 교류라고 좀 의역해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 아무튼 얘가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뭐 exchange나 interaction, 상호작용 이런 거랑 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아무튼 그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주요한 기술적인 혁신들은 이 상호 교류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주제라고 알겠지?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보면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 교류인 거지. 뭐를 따라서 나 있는 이 교역로를 따라서 나 있는 이게 그래 주제. 그리고 너네 이제 이 지문을 배웠으니까 이 다양한 문화의 교류로부터 나오는 혁신 기술 예시가 하나 나오잖아 여기에서. 뭐였지 그게? 프린팅 프레스. 인쇄기지. 인쇄기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합쳐져서 어느 나라로 간 거지? 중국으로부터 종이와 이 잉크 기술이 발달돼서 어디로 갔지? 바그다드. 중동으로 가서 결국에는 누가 만들었지? 그치 유럽. 즉 독일에 있는 독일인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합쳐져서 어떤 좋은 혁신 기술을 만든 거에 대한 예시로서 지금 여기서 인쇄기가 나오는 거 알겠지? 아무튼 그래서 얘는 여기 지금 2번부터 예시잖아. 인쇄기 예시잖아.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서 1번에서 주제가 이미 나오고 뒤에 다 예시 나오고 끝나. 그래서 이 지문도 엄청 쉬워. 알겠지? 1번 가보면 뭐라고 주제가 나오고 있냐면 Many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많은 기술적인 혁신품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내가 참고로 many of와 many의 차이는 없어. 똑같은데 of를 쓰면 우리가 보통 관사를 무조건 써야 되긴 하거든. many를 쓰면 우리가 덜을 쓰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아무튼 저거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 복수명사니까 그냥 many를 쓴다 정도면 좀 알아두면 되겠지. many of, much of나 many much는 똑같은 거니까. 아무튼 많은 혁신 기술들. 근데 뭐를 가지고 있는 많은 혁신 기술들이냐면, 많은 기술 혁신들이냐면 가장 심오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많은 기술 혁신들이지. 근데 어디에? 우리 인간 사회에,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영향력을 심오하게 끼친 많은 많은 기술 혁신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originate in이라고 하면 어디 기원되다. 어디서 기원이 됐냐면 settlements along shared route. 교역로를 따라 나 있는 settlement가 무슨 뜻이지? 촌락은 보통 이렇게 모여있는 마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데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제 끝났잖아. 그래서 끝났잖아, 알겠지? 이 주요한 혁신품들은 촌락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교역로에 있는 촌락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즉 교역로에서 나온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originate를 방금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혁신품들이 여기에서 기원되었다, 나와졌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근데 절대 뭐를 못 쓰지? 수동태를 쓸 수 없는 자동사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된다, 기원됐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수동태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where이 뭐를 꾸며주는 것 같아? 이 교역로에 나 있는 촌락들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왜 그럼 그 교역로에 있는 촌락들에서 혁신 기술이 발전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 where를 그냥 거기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고, 거기란 건 이 교역로에 나 있는 이 촌락들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곳에서 a rich mix of different cultures. 여러 다양한 문화들의 풍부하게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합쳐진 것이 ignite가 무슨 뜻이라고 동사로? 점화하다라는 얘기는 촉발시키다. 뭐 스파크나 너네가 알고 있는 트리거 이런 거는 똑같은 뜻인 거죠, 그치? 뭐를 촉발시켰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시켰던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다 끝났어. 이 글의 주제가 다시 한번 뭐냐면 많은 기술 혁신들이 실제로 어떤 이 교역로에 나 있는 촌락들에서 발전이 됐는데 그 촌락들에서는 여러 문화가 다양하게 섞이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촉발되기가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쇄기 예시로 가볼게. 예를 들어서 the printing press가 인쇄기지. 인쇄기가 was invented, 발명되었다라고 할 건데 그 인쇄기가 어떤 인쇄기냐면 위치가 꾸며주고 있지. 일단 인쇄기의 역할이 뭐야? 사실 여기가 중요하진 않거든. 인쇄기 역할이 나와. 인쇄기는 좋아졌어. 근데 뭐를 도와줬어, 인쇄기는? spread knowledge, 지식을 퍼뜨리는 걸 도와줬지. 누구한테? To all social classes. 모든 사회 계급들에게 지식을 퍼뜨리는 걸 도와줬지. 왜 옛날에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왜 우리 귀족들이나 굉장히 막 계급이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사실은 글을 읽고 이럴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 인쇄기가 발전되면서 막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글, 뭐 이런 책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거 내용상으로는 중요하진 않은데 모든 사회적 계급의 지식을 전파하는 걸 도와줬던 이 인쇄기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발명이 됐냐면 독일인인 구텐베르크에서 발명이 된 거지. 언제? 1440년쯤에 이렇게 알겠지? 일단 인쇄기는 유럽에서 발명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발명은 유럽에서 했지만 독일인이 했지만 기원은 다양한 문화에서 왔다고 알겠지?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온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 너네 거랑 이건 좀 다른 게 있지 않아? 내가 나중에 바꿨는데 헬프는 대신 여기 왜 원형을 썼어? 여기가 헬프인데 헬프의 목적어 자리로서 원형을 썼잖아. 돕긴 도왔는데 뭐를 도왔냐면 이렇게 알겠지? 지식을 퍼뜨리는 것을 도왔잖아. 그래서 원형을 썼는데 사실 원형 말고 뭐도 가능하지? 투부정사도 가능하지. 그래서 to spread나 spread를 썼고 너네 지문에 여기가 좀 잘못됐지, 그치? ing라고 돼 있어가지고 미안해. 그래서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으로 좀만 바꿔주면 되겠지?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헬프는 목적으로 갖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계속 3번으로 가보면 this invention, 이 발명품이 relied on, 의존했다. 어디에 의존했냐면 중국으로부터 온 몇 가지의 혁신품들에 의존을 했다. 그러니까 즉 혁신품들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겠지. 여기에 의존했다는 얘기는. 그럼 이 발명품은 어떤 발명품을 얘기하는 거겠어? 이 인쇄기, 그치? 이 유럽인의 이 독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인쇄기라는 것이 사실은 기원은 중국에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차이나로부터 이노베이션스에 대한 예시로서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 종이라던가 잉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게, 얘들아. 그리고 이제 종이나 잉크를 중국에서 만들었어.
중국이란 얘기가 나왔고 4번으로 가보면 근데 그 종이가 이동을 했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종이가 뭐 어떻게 이동했냐면 along trade route 이 교역로를 따라서 from A to B 중국으로부터 어디로 이동을 한 거야? 바그다드. 바그다드는 중동에 있는 지역이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지, 그치? 바그다드로 이동을 한 거지. 그리고 그 바그다드에서 하면서 이 웨어는 앞에 있는 바그다드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부사 웨어이지, 그치? 그럼 그곳에서 바그다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종이가 발명돼서 바그다드로 간 다음에 바그다드에서는 기술이 was developed, 발달된 거지. 근데 뭐를 위한 기술이 발달됐어? For its mass production. 이 이츠가 의미하는 게 뭘까? 종이에, 그치? 종이를 의미하는 거지. 종이의 뭘 하는 기술이 발달된 거야? 대량 생산 기술이 발달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는 처음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종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바그다드에서 만들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중동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다면 종이가 인쇄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인쇄기 발명이 의미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에 대한 대량 생산 기술이 바그다드에서 발명이 되었다라고 좀 해석하면 되고, 그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this technology라고 나왔어. 이 기술이, 그럼 이 기술이 무슨 기술인지 알지, 우리는? 그치. 이 기술이란 얘기는 technology for paper mass production. 종이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 종이를 대량 생산하는 이 기술이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migrated 퍼져나갔지? 이동했지? to 어디로? 유럽으로 이동을 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제 최종적으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럽에서 이 막 종이 인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알겠지? 요런 순서를 다 거쳐서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유럽에서 이 인쇄기가 만들어졌다고. 그 다음에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기술이 유럽으로 이동했다라고 한 다음에 as did water-based ink from China라고 나왔어. 근데 우리가 알지 않아? as가 나왔는데 뒤에 뭐가 돼 있지, 지금 형태가? 도치가 있잖아, 도치가. 근데 우리 아까 imperfect as they may be 라고 할 때 그 as를 어떻게 해석했었지? 양보.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했잖아. 똑같아. as가 뜻이 많지만 아까 imperfect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양보를 해석할 수 있었듯이 as 뒤에 도치된 문장을 가질 수 있는 as는 해석을 뭐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양태의 접속사란 건 마치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도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도치된 문장을 가질 수 있는 접속사 as는 우리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양태의 접속사라고 부르고, 양태란 말을 몰라도 되고 아무튼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 수성 잉크가 중국으로부터 온 수성 잉크가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기술이 유럽으로 이동했어. 중국으로부터 만들어진 수성 잉크가 그랬듯이. 그럼 이 그랬다는 거 뭘 한 거야? 유럽으로 이동했듯이. 알겠지? 그래서 이 종이의 대량 생산 기술이 유럽으로 이동을 했다고, 수성 잉크가 유럽으로 이동했듯이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 did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일단 첫 번째 도치가 됐고, 도치가 됐는데 did만 썼어. 문장을 전체 다 쓰지 않고. 대동사지, 대동사. 그리고 왜 was를 쓰지 않고 did를 썼냐? 그치? 우리가 대동사는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원래 두 개를 물어보는 거니까 뭘 의미한다고 얘가? 유럽으로 이동했듯이 migrated를 받고 있으니까 did가 맞다고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도 설명 쓰세요라고 냈어, 다음 시간에. 요 구조 설명을 쓰세요, 이렇게, 알겠지? 그럼 너네가 이 as가 도치가 됐기 때문에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처럼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도치가 됐는데 did로 썼다는 거는 대동사로 쓴 거고, 왜 did를 썼냐면 migrated to 유럽에서 migrated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was가 아니라 did를 썼다라고 좀 구조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면 which was modified by Gutenberg라고 나왔는데, 요 which가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이 수성 잉크를 받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수성 잉크 또한 요게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수성 잉크도 유럽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종이만 유럽으로 간 게 아니라, 그치?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이만 유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수성 잉크도 중국으로 막 만들어져서 유럽으로 이동했구나 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수성 잉크가 어떻게 됐어? was modified. 수정되고 바뀌었지. 누구에 의해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바뀌었어. 뭐가 되도록? 이 유성 잉크가 되도록 바뀐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 잉크는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게 이 종이 만들어지는 기술과 똑같이 유럽으로 이동을 했고,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그거를 유성 잉크로, 오일 베이스드 잉크로 바꾼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투부정사를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수성 잉크가 바뀌었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성 잉크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거거든.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잖아. 이거 부사자리잖아. 지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 보통 부사적 용법 우리가 뭐만 위에서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많은데 위에서 말고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결과란 얘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거든.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나왔을 때 무조건 위에서라기보다는 결과로서도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다시 한번 해석하면 수성 잉크가 바뀌었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성 잉크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볼게 얘들아. 끝났어. 이제 완전히 끝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have the cross fertilization of diverse cultures.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갖게 된 거지. 근데 뭐 할 다양한 문화의 교류냐면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지. 뭐 할 다양한 문화의 교류냐면 인쇄기를 위해 축하할 그치 인쇄기를 위해 축하할 고마워할 인쇄기에 대해서 고마워할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직독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얘가 구문이기는 해. have A to thank for B라고 하면 A 덕분에 B를 얻다라고 해석하긴 하거든. 만약에 이걸 넣어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A가 요거잖아. cross fertilization. 교류 덕분에 인쇄기를 얻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이거 외우기가 더 어렵지 않아? 그냥 직독을 하면 우리가 이 교류를 갖고 있는 거지. 뭐 할? 인쇄기를 위해 고마워할. 이렇게 괜찮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어차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무튼 인쇄기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the same 똑같은 상황이 can be said 말해질 수 있어. 뭐를 위해서도 말해질 수 있냐면 for other important inventions 다른 중요한 발명품들을 위해서도 말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중요한 발명품들도 똑같이 이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겠지 이 말이. 알겠지? 너무 쉽지. 그래서 이 질문 쉬워 얘들아. 교역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그 혁신품이 만들어진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마지막 질문. 너 굉장히 쉽다. 마지막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볼게. 제목부터 볼게. 어떻게 우리가 perceive 인지하냐. 그러니까 perceive A as B거든. A를 B로 인지하다. A를 B로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 즉 이 글은 A를 B로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방법이 나왔다는 뜻이지. A에 뭐가 들어갔냐면 스크린상으로 보이는 것 What appears on the screen 스크린상으로 보이는 것을 as the normal size라고 하면 정상적인 크기지. 정상적인 크기로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냐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지금 너네가 요 화면으로 보는 이 종이와 요 화면으로 보는 종이 크기가 글자 크기 이런 게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원래 A4 사이즈에서 나온 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이렇게 크다고 해서 내가 막 이만한 걸 갖고 와서 너네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고 왔다고 해서 너네가 이만한 종이를 받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정상적인 그 A4 사이즈 크기로 내가 인지를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뭔 줄 알아? 여기 나오잖아 답이. 근데 크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게. 이제 봐봐. 이제 여기서 우리 1, 2번에서 방금 1, 2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는 큰 화면에 본 걸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화면에 본 걸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 노멀 정상적인 사이즈로 항상 인지를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3, 4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두 가지라고 봐도 되고 한 가지라고 봐도 되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이즈 컨스턴시라는 표현이야. 사이즈 컨스턴시가 뭐지? 크기 항등성.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냥 타고나기를 크기가 항상 똑같다라고 인지하는 어떤 크기 항등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똑같다라고 하면 좀 말이 헷갈릴 수 있고 항상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기로 인지할 수 있는 거야. 크든 작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큰 화면에서 사람이 보인다고 해서 막 사람이 그만큼 크고 우리가 막 태블릿으로 사람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이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사람은 항상 원래 그냥 나랑 비슷한 크기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크기 항등성이란 건데 중요한 거는 그 크기 항등성은
왜 생겼냐라는 게 뒤에 조금 한마디 더 나오기는 해. 뭐 때문에 우리가 크기 항등성을 갖게 된 게 뭐 때문이지 결국엔? 경험 때문이지 경험 때문이지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그래서 봐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따로따로 봐도 되고 합쳐서 봐도 되는데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크기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크기 항등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 크기 항등성은 경험 때문이라고 봐도 돼 알겠지? 아니면 따로따로 봐도 되고 크기 항등성 때문에 경험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되고 이 둘의 관계가 정확하게 여기 글에서 나오지 않았더라고. 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크기 항등성 때문에 아니면 경험 때문에 그냥 각각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알겠지? 우리가 경험을 해서 그렇잖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러니까 사람은 원래 이 정도 크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됐지? 그래서 빨리 봐볼게. 1번부터. 그래서 너가 watch a movie, 영화를 볼 때야. 영화를 볼 때. 근데 first, 먼저 어디에서 영화를 보는 거냐면 첫 번째 상황은 on a large screen in the theater. 그치? 극장에 가서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야. And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먼저 일단 영화관에 가서 큰 화면으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영화를 어떻게 보는 거지? on a small video screen으로 보는 거지. 그래 알겠지? 이 두 가지 상황인 거지.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작은 스크린으로 보냐 이 두 가지 상황이 나왔어. 그리고 그럴 때 Do you see giants on the large screen? 큰 스크린에서는 너가 거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작은 스크린에서는 릴리퓨션은 이제 실제로 그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난쟁이들을 릴리퓨션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난쟁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다 알겠지? 난쟁이나 아니면 소인국 사람들, 작은 사람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1번, 2번 두 가지로 각각 볼 때 1번에서 볼 때는 큰 화면으로 볼 때는 큰 사람들이 보이고 2번 작은 화면으로 볼 때는 작은 사람들로 보여?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알겠지? 됐지? 어렵지 않지? 뭐 문법도 어려운 게 없고 2번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아니? 물론 아니지 이렇게. 우리는 그냥 큰 화면으로 보든 작은 화면으로 보든 사람은 그냥 우리랑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 4번에서 이유가 나온다. 이렇게 알겠지? 3번으로 가보면 as with color constancy. 색깔 항등성처럼 이란 뜻이지. 색 항등성처럼. 그럼 색 항등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들아 그렇잖아. 우리가 막 그 노란 불빛에서 내 얼굴을 봐가지고 내 얼굴이 노래졌다고 해서 내 얼굴 노랗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 색은 내 얼굴은 살색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색을 정상적인 색깔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뭐 어디 빨간 불 비춰서 내 손이 빨갛다고 해서 빨갛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색 항등성처럼 우리의 인지가 크기 항등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답이라고 알겠지?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as with는 뭐뭐처럼 색 항등성처럼. 그리고 그 색 항등성이 뭐냐면 이라고 위치가 꾸며주고 있고 그 색 항등성이란 건 만드는 거지. makes 만드는 거지.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들어? see colors as uniform. 색깔을 획일적이라고 보도록 만드는 거지. 획일적이라고 보도록 만드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같다고 보는 거지. 내 손 색깔은 항상 이 색깔이고, 그치? 내 머리 색깔은 항상 이 색깔이고, 이렇게 알겠지? 항상 똑같다고 보는 거야. despite, 뭐임에도 불구하고, variation, 차이에도 불구하고, 알겠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됐지? 그게 바로 색 항등성이란 말이야. 근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인식이 is guided, 지배받는다고. 뭐에 의해서? 크기 항등성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알겠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다시 한 번만 문법을 보면 여기 C를 왜 썼지? 무슨 자리냐면 그치. 그 make라는 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고 사역동사니까 원형을 썼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이거 배운 적 있지 않아? as는 품사가 뭐지 여기에서? 지금 전치사야 전치사. C, A, as, B, A를 비로 여기다 보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잖아. 전치사는 원래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나 동명사가 일반적인데 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 형용사는 괜찮다. 유니폼이 지금 획일적이라는 형용사잖아. 다만 획일적 이게 색깔을 본다라고 해석하더라도 부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알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디스파이트는 그리고 뭘로 바꿀 수 있어? in spite of로 바꿔도 괜찮고 뭐뭐와는 상관없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지. 아무튼 우리의 인지가 지금 이 크기 항등성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근데 그 크기 항등성이란 건 뭐냐면 이라고 위치가 다시 한번 꾸며주고 있고 크기 항등성이란 건 means 의미한다. 그리고 뭐를 의미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적 대시 생략됐지 means 뒤에. 그럼 크기 항등성이란 건 뭐야? 우리가 지금 means 뒤에 위가 또 주어고 대시 생략됐다 그랬고 사이에 우리가 인지하는 거지. people 사람들과 그들의 환경을 as 뭐로써 인지하는 거야. 크기 항등성이란 건 정상적인 크기라고 인지하는 거지.
알겠지? 정상적인 크기라고 인지하는 거야. 화면이 작다고 작은 게 아니고 화면이 크다고 큰 게 아니고 정상적인 크기로 인지하는 거야. regardless of 뭐뭐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첫 번째 whether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두 번째 whether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 whether가 오브에 걸리는 목적어 자리에 지금 쓰였고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항상 사람들과 환경을 정상 크기다라고 인지하는 게 바로 크기 항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들아 봐봐. 여기도 지금 as 다음에 형용사 쓴 거 알겠니? 그치? 뭐 normal size라고 안 했잖아. normal sized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틀린 게 아니지. 얘도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크기의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형용사로서. 그래서 as 뒤엔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석하기 전에 whether는 if로 바뀔 수 있어 없어? 이 자리는 지금? 바뀔 수가 없지. 그치? 우리 그 명사절 if를 쓸 수 있는 어쨌든 이 자리는 if가 안 되고 명사절 if를 쓸 수 있는 자리 두 가지가 뭐랑 뭐였지? 동사 뒤 목적어 자리와 과목 그치 앞에 가주어가 있을 때 진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절대 if로 바뀌면 안 되고 알겠지? 그리고 해석 여기 내용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들이란 건 앞에 있는 아이고 미안해. 이 사람들과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과 환경을 항상 정상적인 크기로 본다고 뭐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과 환경이 나타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어디에 나타나냐? 멀리서 찍은 샷이냐 아니면 가까이서 찍은 샷이냐나 미안해? 멀리서 찍은 샷에서 클로즈업 한 상태에서 그치?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미안한데 이렇게 묶어야 더 그러니까 여기 안 중요해 결론은. 그래도 잠깐만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지. 왜냐면 여기 in이 있고 여기 on이 있고 그게 내가 좀 아빠한테 좀 잘못 나눈 것 같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이냐 여기에서든 여기에 나타나든 여기에 나타나 약간 이런 의미긴 하지 그치? 그러니까 롱샷 멀리 떨어진 샷이냐 클로즈업이냐 상관없는 거야. 라지 무비 스크린이냐 스몰 비디오 스크린이냐 상관이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이 안 중요해 내용상으로도 그치? 내용은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close to 가깝냐 아니면 far away from 뭐냐와는 상관없이 뭐와 스크린과 알겠지? 그치? 내가 스크린과 가깝냐 뭐냐와 상관없이 공통적인 목적어가 더 스크린이겠지? 그래서 close to the screen, far away from the screen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아무튼 항상 정상적인 크기로 보는 게 크기 항등성이라고. 그리고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면 이제 so long as we know by experience라고 나왔는데 so long as가 무슨 뜻이지? 뭐뭐 하는 한이라는 조건의 접속사지. 뭐뭐 하는 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한. 그리고 뭐에 의해서 아냐면 얘들 by experience를 묶어놓은 이유가 있지. 얘가 목적어가 아니지. 얘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라고 전치사구가 부사처럼 중간에 들어간 거고 우리가 뭐를 아는 거냐면 요 노우의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걸리는 거지. 간접 부분으로. 그치? 그래서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뭐를 아냐면 이렇게 알겠지? 뭐를 아는 거야? 얼마나 크고 아니면 크거나 아니면 스몰 작아야 하는지 한 사물이 알겠지? 그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연필은 이만하고 일만한 연필이 있진 않잖아. 막 사람은 보통 이만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한 우리가 perceive 인지하는 거지. 그 사물을 as 뭐라고 정상적인 크기라고 인지를 한다. regardless of 뭐뭐와는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스크린 크기와 상관없고 relative 상대적인 이미지 크기와 상관없고 or 아니면 인지된 사물의 distance 거리와 상관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항상 정상적인 크기로 인지한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 크기 항등성이라는 걸 갖게 되고 크기 항등성에 의해서 우리가 크기는 내가 큰 화면에서 보다고 큰 게 아니라 작은 화면에서 보다고 작은 게 아니라 항상 정상적인 크기를 갖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이제 끝났어. 여기 4번 문장만 조금 설명하고 끝낼 건데 소롱에즈가 아까 뭐뭐 하는 한이란 조건의 접속사라 그랬고 소롱에즈의 가장 적합한 동의어는 에즈롱에즈거든. 똑같아. 에즈롱에즈도 뭐뭐 하는 한, 소롱에즈도 뭐뭐 하는 한 똑같고 요 단어들도 조금 알아두면 좋긴 해. 그러니까 뭐뭐 하는 한이란 얘기는 만약 뭐뭐 한다면 if랑 사실은 똑같은 뜻이긴 하거든. 조건으로서 if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접수사 중에서 providing 된 on the condition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서 얘가 뭐뭐 하는 한의 뜻을 가질 수 있거든. 얘도 접속사야. 막 괜히 또 분사구문처럼 막 보지 말고 뭐 전치사구 이런 게 아니라 접속사로서 쓰일 수 있다라고 좀 알아두면 돼. 같은 뜻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 이 how가 역할이 뭐지? 그런 관계부사가 아니라
지금 노후에 걸려있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하우니까 간접 의문문이잖아. 그래서 의주동 순서가 중요하고 의주동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how라는 의문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너네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how an object should be large or small 이라고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절대 이 뒤에 large or small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 항상 how는 간접문문일 때 how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끌어와서 써야 된다, 알겠지? how large or small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좀 알고 있으면 되겠지?